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함수에 이제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거, 짝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 그러니까 대응은 뭐다? 짝짓기다, 짝짓기. 짝짓기. 대응은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짝 지어지면 x의 y가 대응한다라고 하면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은 뭐다? 짝짓기. 끝. 오케이?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뭐 한국을 서울, 일본을 도쿄, 뭐 이렇게 수도 이렇게 매칭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매칭하는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고, 이거 이렇게 짝을 짓는 거잖아요. 실제로 짝짓기다, 짝짓기. 이 대응이란 걸 뭐냐? 왜 배우냐? 이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함수는 x에서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을 하면 함수야. 대응을 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대응을 하면 함수가 아니다, 이거지. 하나로만 짝을 지어야 된다고. 몰빵은 돼, 몰빵은. 뭐 이 한국도 도쿄, 일본도 도쿄, 프랑스도 도쿄, 영국도 도쿄 이러면 얘는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도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이 짝짓기 자체가 안 돼, 대응이 안 돼,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자,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하면 함수. 대응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이 대응하면 함수가 아니다, 이거지.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잖아, 펑션, 기능. 그 F를 이제 함수를 뜻하는 용어로 쓴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지. 얘를 딱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구나,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지. 펑션. 자, 얘 보자.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죠. 1 대응하고 2도 대응하고 3도 대응하니까 함수가 되지. 자, 얘는 함수가 아니지. 왜? 3이 대응하는 놈이 없잖아. 자, 얘도 함수가 아니지. 왜? 2가 B에도 대응하고 C에도 대응하니까. 이러면 함수가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어, 정의역, 공역, 치역을 배울 거야. 자, 정의역.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집합 x를 우리가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한다. 얘. 그러니까 x값 전체 집합이지. x값이 들어있는 전체 집합이 정의역. y값 전체가 들어있는 게 공역. 그러니까 집합 x가 정의역, 집합 y가 공역. 그 중에서 이제 함수값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값은 뭐냐면 x값에 따라 결정되는 y값, 유일하게 결정되는 y값. 다시 말해서 자, 이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역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를 우리가 이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x값에다 뭘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있지. 그게 바로 함수값이다, 이거지. x값에 따라 유일하게 결정되는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다, 이거지. 자, 여기 봐봐. a, b, c 얘네들이 다 함수값이 된다는 거야. 1에 대응하는 함수값. F1이 A가 되는 거고, F2가 B가 되는 거고, F3이 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B, C 각각은 다 함수값이 되는 거고, 1, 2, 3, 이 전체는 정역이 되는 거고, A, B, C, D 전체는 공역이 되는 거고, 공역 안에 함수값들 A, B, C만 따로 모으면 그게 바로 치역이다, 이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X값 전체 정역, Y값 전체 공역, 그 중에서 함수값 전체 치역.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포함이 되겠죠, 항상. 치역은 공역에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밑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는 뭐가 서로 같은 함수냐? 자, 서로 같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등으로 나타내는데,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당연하지. 정역과 공역이 당연히 같아야겠지. 그리고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으려면 정역이 있는 원소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놈을 대입해가지고 같다고 할 수 없잖아. 자, 정역, 공역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봐. fx가 있고 gx가 있어. fx는 x고 gx는 x 세제곱이야. 다르잖아, 서로. 그런데 정의역을 제한을 시키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이지. 1 넣어봐. 1이지. 1 넣어봐. 1이지.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같지.
정의역의 원소에서 함수값이 같지. 그러면 이 fx와 gx,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 공역이 같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이거지. 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아마 나올 거야. 자, 함수의 그래프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자,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와 2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쌍. 그러니까 x, 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게 바로 그래프다 이거야. x, 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게 바로 함수 f의 그래프가 된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들이 그래프가 된다 이거 이렇게 그래프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아니야. 실수 전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함수가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씩만 정해지지.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지. 그럼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만 정해지려면 x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지. 한 개만 무조건.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지.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씩만 나와야 되니까. 두 개 나오거나 안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는 함수가 되죠. 얘는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로만 나오잖아.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지. 왜? x가 a일 때 함수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나오잖아. 벌써 함수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교점. 그래서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결정한다고? 이렇게 세로선 그어가지고 교점이 두 개 이상 생기면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자, 이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함수의 뜻. 자,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인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자, 함수가 되려면 x 값에 따라 결정되는 y 값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0, 1, 0, 1, 2야. 자,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거지? 얘는 1로 가겠죠. 0은 0으로 가겠지. 1은 갈 데가 없네. 그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자, 얘는 절대값이야. 마이너스 1은 1로 가겠지.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겠지. 함수네 얘는. 갈 데가 다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x값에 따라서 y값이 다 정해져야 돼. 오직 하나로만. 자, 얘는 제곱한 다음에 1 더해라. 제곱에서 1 더하면 얘가 되죠? 제곱에서 1 더하면 얘가 되지? 제곱에서 1 더하면 얘가 되지? 얘도 되네. 그지?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되는 거네 이렇게. 자, 그 다음 2배에서 1을 더해다. 2배에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없네 벌써. 얘는 아니죠. 그러면 함수가. 자, 그 다음 얘는 세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해라. 세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0이지. 되겠네. 세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1이지. 되네. 세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2가 되네. 그치? 그럼 얘도 되네. 그러면 니은, 디귿, 미음이 함수가 된다 이거야. 알겠나? 네. 한 문제 더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2, 3번까지 풀어보자. 자, 함수값.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x가 유리수면 2를 빼고 x가 무리수면 마이너스 붙여라 이 뜻이지. 자, 그러면 자, f3이야. 3이 유리수지. 3이 유리수면 그 수에서 2를 빼라. 3에서 2를 빼라. 그럼 1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자, 얘가 이제 무리수야. 무리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돼 있어? 얘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랑 똑같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3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된다 이거야.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집합 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역으로 자, 뭐 이게 또 나눠져 있네. x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홀수일 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찾고 짝수일 때 여기다 대입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홀수 일단 1, 3, 5, 1, 3, 5를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치역. 자, 1 넣어봐. 1 넣으면 1이겠죠. 3 넣으면 5겠지. 5 넣으면 9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2는 여기다 넣어자. 2. 자, 2 넣으면 빵 되겠지. 빵.
4 넣으면 마이너스 2겠고 6 넣으면 마이너스 4겠고 이게 답이죠. 좀 뭐 예쁘게 쓴다. 크기 순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봅시다. 서로가 같은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고 정역이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자, 정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2라고 1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F-1하고 G-1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F1하고 G1이 같아야 돼.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자, 여기다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1 대입해라. 그럼 A 더하기 B가 되고 1 더하기 2A가 되는 거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여기 밑에다 써가지고 계산해보자. 1 더하기 2. 어떻게 하면 계산이 편할까? 여기서. 이 상태는 그냥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빼버리면. 그치? 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지. 2A 2 없어지고.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1이네. A가 1이면 B가 2A가 되지. 그럼 B는 2겠네. 2. 이렇게. A는 1, B는 2.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봅시다. 다음 페이지 문제. 함수의 그래프다. x와 y 사이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건데 여기서 얘가 함수인지를 찾으려면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로만 나와야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가로선 그어서 이렇게 가로선 그어서 교점 2개 생기면 얘는 탈락이다 이거야. 이렇게 가로선 그어서 아니 세로선 가로선 아니고 세로선 그어서 교점 2개 나오면 얘는 탈락이다 이거지. 얘는 함수지. 1참수처럼 생겼잖아. 그치? 얘는 함수야 아니야.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다 하나씩만 나오지. 모양은 이상하더라도 함수가 되는 거지. 함수가.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함수가 된다. 어떻게 찾는다? 세로선 그어가지고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2개 이상 나오거나 안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 이거지.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자, 일단 4개가 나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봅시다. 4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딱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함수에는 4가지가 있구나. 그 4가지를 딱 기억하려고 해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에서 y로 함수에서 정역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요때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자, 더 줄여서 얘기합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해. 자,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 명확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고 4, 5, 6, 7이라고 해봐. 이렇게. 1이 4로 같단 말이야. 자, 정역의 원소가 달라. 얘는 1이고 얘는 2야. 그럼 2가 4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1이 4로 갔는데 2도 4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자고.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 자, 잊어버릴 것 같으면 여기다 한글로 써놓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고. 1대1 함수.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 말은 우리가 명제편에서 배웠는데 대우.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두 원소는 같다 이거지. 정의역의 원소는. 함수값이 같으면. 이거의 대우가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의 원소도 같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기 좋게 얘기를 해보면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달라. 그럼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몰빵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요 표현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 표현을 암기해야 돼. 왜? 1대1 함수라는 말을 잘 안 써. 문제에서. 다음 뭐 박스 안에 뭐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때 뭐 가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표현을 보면 얘가 1대1 함수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정의역에서 다를 때 함수 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의미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함수의 범주 안에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1대1 함수가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있고 우리 책에도 있을 거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어. 1대1 대응이. 1대1 대응.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1대1 함수이고 얘는 1대1 함수잖아.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는 이런 놈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놈들. 어떤 놈? 7이라는 놈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치역도 4, 5, 6이고 공역도 4, 5, 6이 되는 거지. 자, 치역은 뭐였어? 함수값 전체 집합. 공역은 y값 전체 집합. 그랬잖아? 정역은 x값 전체 집합이고.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은 이 공역에서 떨거지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렇게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함수 중에 특별한 형태가 1대1 함수예요. 어떤 거? 정의역의 원소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게 나오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우리는 걔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가 같지 않다. 1대1 함수. 자,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 이렇게 기억하자고.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방법.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방법.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자, 얘는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겠지, 얘는. 교점이 하나,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하나가 나와. 그 말은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돼. 가로선 그어서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때 x좌표하고 이때 x좌표 같은데, 다른데 함수값은 같게 나오잖아.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정의역의 원소는 다른데 함수값은 같게 나오지. 이런 것들은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증가하려면 끝까지 증가만 해야 돼. 증가하다 감소하면 안 된다고. 감소하다 증가하면 안 된다고. 왜? 감소하다 증가하면 함수값이 같은 순간이 반드시 생긴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다 실수 전체지. 그지? y값이잖아, y값. y값, 함수값이 다. 왜?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근데 얘는 자,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치역은 양수지. 양수만 되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지. 왜?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오케이?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등장하면 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 여기? 자, 얘 봐봐. 얘는 x값이 다를 때 함수값도 다 다르게 나왔네. 그럼 얘는 1대1 함수 되는 거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도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얘는 x값이 다를 때 함수값도 다 다르게 나왔어. 근데 공역과 치역은 다르네.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고. 자, 얘는 1과 2가 정의역 원소가 다른데 함수값이 같게 나오지.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도 아닌 거지. 1대1 대응의 조건이 더 아주 특별한 거지. 깐깐하고 꼼꼼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기 전에 항등함수 해봅시다. 우리가 총 4가지 한다고 그랬어. 4가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는 항상 같아지는 함수야. 항상 등자가 같다. 항상 같아지는 함수. 왜? x 넣었을 때 x가 그대로 나오니까.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지. 그치? 정의역의 x의 각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그 자신인 x가 대응할 때.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 넣으면 2가 나오고 3 넣으면 3이 나온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지. 그리고 항등함수를 우리가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서 IX라고 합니다. I라는 그런 대문자를 써가지고 항등함수를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항등함수 fx는 x를 만족하는 함수다 이렇게. fx는 x를 만족하는 함수다. 자, 당연히 1대1 대응이죠. 당연히 1대1 대응이지.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자, 1대1 대응은 증가함수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상수함수는 뭘 넣어도 계속해서 같은 놈이 나오는 거야. 이 상자가 항상상이야. 같은 놈이 항상 나오는 거야. 어떤 숫자가.
1 넣어도 3이 나오고 2 넣어도 3이 나오고 3 넣어도 3이 나오고 5 넣어도 3이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fx는 c가 나오는 거. c라는 상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합니다. 항등함수는 fx는 x인 거. 상수함수는 fx는 c인 거. 그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자,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백지에다가. 지금 선생님 책 안 보고 하잖아, 그지?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 네 가지. 자,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이 표현을 기억하라고 했지?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가 같지 않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다. 풀어서 얘기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가 또 다르게 나와야 된다. 그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그랬고. 오케이?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을 배웠어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아주 특별한 형태. 다시 말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항등함수 배웠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항상 같아지는 함수. 다시 말해서 fx는 x를 만족하는 거. x를 넣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거.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다.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뭘 넣어도 계속해서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야. fx는 c를 만족하는 함수다. 이게 바로 상수함수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깔끔하게 핵심이 되는 포인트만 딱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네 가지. 자, 그리고 1대1 함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표현을 기억하자. 이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간단한 용어를 가지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다음 보기의 함수 그래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증가함수가 바뀌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감소하려면 감소하고 증가하려면 끝까지 증가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는 거 요거 되죠. 얘는 안 되겠지? x 값이 서로 다른데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잖아. 얘도 안 되겠지? 그치?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증가감소가 바뀌면 1대1 함수가 절대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것은 1대1 대응도 안 된다는 거지. 자,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증가함수가 바뀌지 않지. 그치?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이거지.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거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얘는 1대1 함수 되지? 1대1 대응도 되고. 자, 1대1 함수는 기역, 리을, 미음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기역과 미음 되는 거야. 얘는 왜 아니야? 리을은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자, 공역은 뭐야?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양수만 되는 거잖아. 양수인 거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얘가 상수함수죠. 항등함수는 y는 x, 다시 말해 fx는 x, 요거지 요거. 그치? 먼저 문제는 y는 x, 요게 항등함수다 이렇게. 아, 그리고 얘도 1대1 대응이 됐었죠. 1대1 함수다. 자, 그러면 됐고요. 다음 페이지. 요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두집합이 있어요. 두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얘가 1대1 대응이다.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최대한 그려봅시다. x축이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y축이 있고. 자, x값, y값은 1부터 11까지야. 자, 그리고 x값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때 어떤 박스 구간이 생기죠. 이렇게 박스 구간이 생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고 y는 1부터 11까지 이렇게 박스 구간이 생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야. 자, 그럼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왜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 얘가? 안 보이지 잘. 흰색으로 하자. 자, 요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여기 함수값이 없잖아 여기. 그치? 여기 함수값이 없잖아. 다시 말해 공역과 체역이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얘는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얘도 1대1 대응이 안 되죠. 왜? 요때 함수값이 없잖아. 주어진 범위 안에. 함수값이 주어진 공역 안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요때 예를 들어서 요때 x가 얘일 때 함수값 자체가 여기 넘어서잖아. 그렇지? 11을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게 요거이거나 아니면 요거이거나 그래야 돼 이렇게. 요거 아니면.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꽉 찬 형태의 직선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빨간색은 또 안 돼. 왜 안 될까? 얘 때문에 안 돼요.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 흰색 형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때 자 여기 A가 기울기고 B가 지금 Y절편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5 증가할 때 10 증가하지? 이거 5 증가잖아. 지금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3으로 5 증가하잖아. 그지? 얘는 1에서 11로 10 증가하잖아. 5분의 10. 그러니까 2가 되겠지. 2. 그지? 자, 그러면 fx는 2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다 3 넣었을 때 11 나와야지. 여기다 3 넣었을 때 11 나와야 돼요. 3 넣으면. 11 나와야 되니까 이거 플러스 5인가? 그죠? 3 넣었을 때 11 나와야 되니까.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기울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2라고 그랬지. 그럼 얘가 2 증가했지. 그럼 여기서 4 증가해야지. 1에서 4만큼 가는 거야. 그럼 5가 되겠지.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가장 원시적인 건 뭐야? 마이너스 2,1 지나고 3,11 지난다고 해서 여기서 기울기 y절편 구해가지고 해보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식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A는 2, B는 5가 나오는 거야. 이 조건이 없으면 답이 2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 어떤 그래프가 직선인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주어진 박스 안에서 꽉 찬 형태의 직선이 돼야 된다.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 fx. 자, 그럼 fx는 뭐야? 그냥 x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gx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 벌써. 자, 그러면 자 x에다 5 넣었어. x에다 5 넣었어. 5 넣으면 당연히 5가 나오겠지. 항등함수니까. 마이너스 2 넣었어. 상수함에서 마이너스 2 넣었어.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계산하면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 함수의 개수 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걸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 돼. 생각. 우리 문제 풀면서 얘기해 봅시다. 문제 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기의 문제 있단 말이에요. 보기의 문제. 다 비슷한 거니까 요거 가지고 풀어도 될 것 같아. 풀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함수라 이거야. x에서 y로의 함수야. 여기가 1, 2, 3이 있고 y가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a, b, c, d가 있어. 이렇게. 이때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함수의 개수. 함수는 x값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한테 1, 2, 3 다시 말해서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몇 개씩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한테 선택권이 몇 개 있을까? 4개 있지. 1한테 선택권이 4개 있어. 2한테도 4개가 있지. 왜? 갔던 애한테 다시 가도 되잖아, 함수는. 그렇지? 3한테도 선택권이 4개가 있어. 1, 2, 3 다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모두 다 해야 되니까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6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를 굳이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1, 2, 3한테 물어보는 거지. 1아, 너 어디로 갈 거야? 2아, 너 어디로 갈 거야? 3아,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다 4가지로 얘기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1대1 함수야. 일단 1대1 대응은 안 되지. 왜?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과 이 공역의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는
자, 1아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럼 1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4개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갔어. 2한테는 선택권이 3개가 있지. 왜? A한테 가면 안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3한테는 선택권이 2개 있지. 아, 요렇게 곱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24가 되는 거지. 굳이 얘를 공식으로 만들면 4P3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4P3. 그 다음 상수함수는 자, 1한테 또 물어보는 거지. 1아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럼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상수함수. 넷 중에 하나. 얘가 A로 갔어. 그럼 2는 선택권이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왜? 같은 애한테 다시 가야 되지. 상수함수는 똑같은 애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2, 3 둘 다 선택권이 하나씩밖에 없어. 아, 얘네들 곱해주면 4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정력이 원소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어디로 갈 거야? 너한테 선택권이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이거야.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다 똑같이 푼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문제 봅시다.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역함수, 합성함수.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다 배워. 계속 다 배워. 자, 세집합 x, y, z가 있어. 그러니까 세집합 x, y, z에 대해서 두 함수 f하고 g가 있어. x에서 y로 의 함수 f, y에서 g로 함수 g가 있어. 근데 집합 x의 각 원소의 원소 x의 집합 y의 원소 fx를 대응시키고 다시 fx의 집합 g의 원소 gfx를 대응시키면 x를 정의역, g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렇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합성사진이라고 생각해봐. 합성사진. 합성사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찍고 어떤 배경 찍고 나중에 이렇게 합치지. 그러면 그게 합성이잖아. 내 얼굴에다가 예를 들어서 에펠탑 사진 이렇게 해서 뒤에다 에펠탑 사진 배경을 넣어버리면 그게 합성사진이잖아. 합성을 시킨 거니까. 그치? 그런 것처럼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y에서 g로의 함수가 있어. 자, 함수 f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죠. 자, 그다음 함수 g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지 이렇게. 이때 x를 정의역으로 하고 g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가는, 그지? 이렇게 가는 함수가 f, 이렇게 함수하는 g,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 자, 다시 말해서 정의역이 x가 되고 공역이 g가 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고 g 합성 f라고 한다. 자, f 갖다 g 가지. f 갖다 g 가지. f를 먼저 가잖아. 근데 뒤에다 쓴다. 알겠지? 먼저 가는 놈을 뒤에다 써. 자, 우리도 생각해봐. x를 대입한다고 했을 때 x가 앞에 있지 않잖아. fx에 대해서 이거. 자, x를 이렇게 대입하잖아. 이렇게. 그치? x를 왼쪽에다 쓰고 이렇게 대입하지 않잖아. 우리 함수. 봐봐. 이 방향이 이거잖아. 그치? 근데 대입할 때는 x를 f에다 대입하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g 합성 f라고 한다. f 합성 g가 아니라. 자, f 갔다가 g 가는 거야. f 갔다 g 가는데 이때 정의역은 f라는 함수의 정의역. 공역은 g라는 함수의 공역. 이 함수를 우리가 g 합성 f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f에서는 정역 쓰는 거고 g에서는 공역 써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g 합성 f라고 한다. g 합성 f. 이 동그라미를 도트 또는 합성이라고 하는데 합성이라고 보통 해. g 합성 f 이렇게 g 합성 f 이렇게 나타낸다고. f와 g의 합성 함수인데 g를 먼저 써. 알겠지? 먼저 가는 놈이 f, 나중에 가는 놈이 g야. 여기에 정의역, 여기에 공역과 합성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얘가 없어지는 거지. 얘가. 그치?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합성함수가 뭐라고? g 합성 f다. g 합성 f는 뭐야? f의 정의역 x에서 g의 공역 g로의 새로운 함수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새로운 함수. 그러니까 남는 건 진짜 요거하고 요거만 남는 거야. 얘 없어지는 거야. 얘가 없어지는 거야. 얘가 없어지고 얘하고 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가 합성함수다. 다시 말해서 x에서 g로의 합성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g 합성 f라고 한다고. g 합성 f. 자, 그럼 g 합성 f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놈은 어떻게 구한다? x를 f에다 넣고 그 놈을 다시 g에다 넣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봐봐. x를 f에다 넣고 여기다 넣고 나온 놈을 다시 g에다 넣으면 이때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나온다 이거지. f 거쳐서 g 가는 놈이지. 자, 합성함수에다가 x를 넣는다는 말은 x를 f에다 넣고 그렇게 나온 놈을 다시 g에다 넣어가지고 구한다 이거지. 이렇게. 자, 요렇게 나타난다. 요렇게. 자, 뭐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봅시다.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봐봐. 자, 여기 f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얘를 합성시켜. 얘가 없어지고 x에서 g라는 함수가 생기는 거야. 그게 뭐라고? g 합성 f라고. 알겠지? f 들렀다 g 가는 거야. 얘 없어지고 얘하고 얘만 남는 거야. 그게 얘지. 그치? 2를 거쳐서 7로 갔지. 그럼 결국에 1은 7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새로운 함수는 2는 6을 거쳐서 5로 갔지. 2는 6을 거쳐서 5로 갔지. 그럼 2는 결국에 뭐 어디로 갔다는 거야? 5로 갔다는 거죠. 그치? 3은 6을 거쳐서 5로 갔지. 그럼 3은 5로 갔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함수. 얘가 없어지고 얘가 결과적으로 어디 갔는지 얘가 결과적으로 어디 갔는지만 나오는 x에서 g로의 합성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g 합성 f라고 한다고. 알겠지? 먼저 간 애를 나중에 쓴다 이거지. 이렇게. 요런 함수가 g 합성 f다 이거. g 합성 f. 기억해야 될 거. 먼저 간 놈의 정의역과 나중에 간 놈의 공역만 남는다 이거야. 먼저 간 놈의 정의역과 나중에 간 놈의 공역만 새롭게 남는다 이거야. 남는다고. 합성식이 뭐 없어지잖아. 자, 내 얼굴 사진이 있어. 에펠탑 사진이 있어. 에펠탑 사진이 있어. 그럼 이 내 얼굴에서 내 뒤 배경이 없어지지. 그지? 얘가 이 에펠탑 사진 배경으로 딱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기에 원래 없었던 놈이 얼굴로 들어가는 거냐. 그림으로. 그지? 뭐 하나가 없어져야 합성이 딱 됐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없어지고 x에서 g로의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g 합성 f라고. g 합성 f.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갈 때. 자, 아직도 가물가물 할 겁니다. 함수. 자, 얘는 나오면 합시다. 나오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자, x에서 x로의 함수야. x에서 x로의 함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고 그랬어. 자, f2는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자, 2가 어디로 가니? 2가 3으로 가네. 그럼 얘는 3이겠네. 자, 1번에 얘는 3이 되겠네. 3. 그 다음 요거는 봐봐. f 합성 f에다가 2를 넣어. f하고 f를 합성시킨 다음에 2를 넣는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얘는 2를 f에다 넣어서 나오는 요 놈을 다시 f에다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를 넣어서 3이 나왔잖아. 그럼 다시 3을 넣으라고. 3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이 된다는 거야. 얘는 1이 된다고. 왜? f 3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뭐였어? 1이었잖아. 1. 이렇게. 그다음 얘는 그놈을 다시 또 넣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요걸 여기다 넣고 다시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얘는 F2가 자, 얘는 F란 놈에다가 다시 F2를 넣는 거야. 이렇게. 얘는 F란 놈에다가 F 요 놈을 집어넣는다 이거지. 이렇게. 자, 얘가 뭐였어? 얘가 F2가 3이었지. 3. 그럼 얘는 F3을 구하라는 거고 얘는 여기다 다시 F3을 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F3이 또 뭐야? 1이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야? F1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F1이 뭐야? 또 3이지.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하기 3 구하라는 거니까 7 되는 거지. 7. 답 맞나? 자, 이제 2번 봅시다. 2번. 자, F 합성 F의 치역이야. 그럼 F 합성 F의 치역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잖아. 그치?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잖아. 그치? 자, 첫 번째 치역은 누구지? 0, 1, 3이죠. F의 치역은. 자, 두 번째 문제. F의 치역은 0, 1, 3이야. 0, 1, 3이야. 그러면 합성시킨 거. 요거의 치역은 뭘까? 0, 1,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을 또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0, 1, 3. 0 넣으면 또 뭐 나와? 0 넣으면 0 나오지. 1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1 나오지. 똑같네. 0, 1, 3. 똑같이. 자, 합성됐을 때의 치역이니까.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한 문제.
여기 있는 문제를 쭉 풀어보자.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524번 보겠습니다. 얘를 본다고 해봐. 자, G 합성 F야. G 합성 F에다가 5를 넣는다는 것은, 합성시킨 다음에 5를 넣는다는 것은, 자, 5를 F에다 넣었다가 나오는 놈을 다시 G에다 넣어라 이거지. G라는 함수에다가 F5를 넣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 구하라는 거랑 똑같다고. 자, 그럼 F5가 뭐야, F5가? F5가 C지. 그럼 GC를 구하라는 거지, GC. G라는 함수에다 C 넣은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럼 그게 뭐야? 4죠, 4.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얘는 G 합성 F는 뭐야? G 합성 F는 뭐야? X에서 요 X로의 함수를 말하는 거지. 그지? X에서 X로의 함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G라는 함수에다가 F6을 집어넣으면 뭐냐 이거지, 이렇게. 자, F6. 6이 뭐야? F6? D. 그럼 GD로 구하는 거, GD. D는 뭐야? 7이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 보자. 얘는 G라는 놈에다가 F7을 넣으면 뭐냐 이거지. F7은 뭐야? F7. GB지, GB. GB. 여기다 B 넣으면 뭐야? 4죠, 4.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알겠지? 나머지 문제 안 풀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얘네들은 다음 문제 보고 합시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두 함수가 있어요. fx하고 gx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데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왜 성립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자, (1, 2, 3, 4, 5, 6, 7, 8, 9야) 얘가 F야, 얘가 G야. 이렇게 가는 게 G 합성 F야. 이렇게 가는 게,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F 합성 G야. 그치? 먼저 가는 놈을 뒤에다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 관계가,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해봐. 이렇게. 자, 어떤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함수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1 넣으면 7 나오고, 2 넣으면 8 나오고, 3 넣으면 9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1이 7로 가고, 2가 8로 가고, 3이 9로 가야 되잖아. 안 되잖아, 벌써. 그치?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정의역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서로 함수가 같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연히. 근데 성립한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성립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수학에서 참은 100%여야 돼. 수학에서 거짓은 100%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100% 참이 아닌 나머지 전체가 그냥 거짓이야. 100% 참이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이거야. 99% 참은 뭐야? 걔는 거짓인 거야. 오케이? 자,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해주면 되는 거지. 자, F 합성 G에다가 X 넣은 거랑 G 합성 F에다가 X 넣은 거랑 똑같다 이거지. 이렇게. 그 말은 F라는 놈에다가 GX 집어넣은 거랑 G라는 놈에다가 FX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 F라는 놈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그 다음 G라는 놈에다가는 AX 플러스 3을 넣는 거지. 이렇게. 자, 얘 봅시다. 자,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X 자리에다가. 그러면 좌변 보자. 좌변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자, 얘는 AX 플러스 3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AX 플러스 3을. 얘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X 4A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러면 상수항이 서로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A는 뭐야? A는 그냥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자, 4A 플러스 3이 1이니까 4A가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숫자를 좀 정수로 쉽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놨네. 자, 그러면 뮤테이 나와 있는 우리 확인 체크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 그치? 율로 가는 거랑 율로 가는 게 당연히 다르잖아. 정의의 원소 자체가 달라지니까.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이렇게. 근데 뭐 그냥 결합 법칙 성립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데 이 i가 이제 항등함수야.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x잖아, x. x를 f에다 넣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fx 그대로 되는 거고, fx를 x에다 넣어도 그대로 f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f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랑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이거지. 뭐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차례 같아. 여기 여기를 간단한 문제 몇 개 봅시다. 여기. 526번을 봅시다. 526번. 얘를 보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26번에 1, 2번이 서로 같게 나오면 우리가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1번. 자, 1번 봅시다. 1번. 얘는 F를 여기다 합성을 시키는 거잖아. 그치? HX를 여기다 합성을 시키는 거냐? 근데 HX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F 합성 G부터 구해봅시다. F 합성 G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쓰는 거. 그럼 F에다가 GX를 집어넣는 거니까 GX가 얘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고 25에서 2 뺐으니까 2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게 뭐다? 얘다, 얘. 그럼 HX를 여기다 합성을 시키는 거지. 그지? HX를 여기다 합성을 시키는 거자, 이제. 여기다가. 자, 귀찮네, 그러면 얘가. 이 상태를 그대로 써야겠다, 그러면. 얘를 바꾸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HX, 자, F 합성 여기에다가 지금 HX를 합성을 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합성을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가 뭐였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였지. 여기에다가 hx를 합성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2x 마이너스를 1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그래. 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제곱할 때, 자,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이죠. 4x 제곱. 그치? 그치? 곱해서 2배니까, 상당히 귀찮네, 이거. 얘를 먼저 간단히 하고 합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6인가 6? 6.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24x 36에서 빼니까 34. 얘가 나오면 되겠네. 맞나? 왜 이렇게 얘를 복잡하게 해놨을까?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얘 보자, 얘. G 합성 F를 구해야 돼, 그러면. 자, 2번에서 G 합성 H.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HX가 2x-1. 2x-를 여기다 넣는 거지. 2x-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F에다 넣는 거죠. 요걸 F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똑같이 나오겠네요. 4x 제곱 마이너스 24x 36에서 2 빼니까 34.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건 됐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거. 내신이 좋아하는 문제.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1번은 일단
f라는 놈에다가 hx를 집어넣으면 gx가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f에다가 hx 집어넣으니까 자, 요 x 자리에다가 hx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자, x가 들어가면 뭐야? 2를 더해주려는 거지. x에다가. 그러면 hx가 들어가면 hx에다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gx는 3x 플러스 1이고 아 그러면 hx가 쉽게 구해지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3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요거 보자. 요거 얘는 h에다가 fx를 합성을 시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gx가 나온다 이거잖아. 자, 그럼 h fx가 x 플러스 2야. gx는 3x 플러스 2야. 근데 우리는 여기가 x 플러스 2가 아니라 x인 걸 구하고 싶지. 근데 x 플러스 2를 x로 못 바꾸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먼저 뭔가를 거쳐야 돼. 그리고 매개한다고 하는데 x 플러스 2를 다른 문자로 먼저 바꿔. 왜? 결과적으로 x로 바꾸기 위해서. 보통 여기에 x가 여기 x가 들어가 있지.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라는 놈을 일단 뭐 t라는 놈으로 치환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ht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x는 t-2가 되지. x는 t-2가 되는 거야. 그럼 요 x 자리에다가 t-2를 집어넣으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3t-4가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h라는 함수에다가 t를 넣으면 3배 해서 4를 빼라 이것이지. 그치? 그럼 x가 들어가면 3배에서 4를 빼겠지. 아 그러니까 ht가 3t-4라는 것은 hx가 3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지. 그럼 얘랑 똑같냐? 똑같은 거지. 왜? t가 들어가면 3배에서 4 빼라는 거랑 x가 들어가면 3배에서 4 빼라는 거랑 똑같지. 왜 그럼 여기 t로 바꿨어? 처음에 못 바꾸니까. x를 x로 못 바꾸잖아. x 플러스 1을 x로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 다음에 다시 x로 바꾼 거야. 요거 하기 위해서 얘를 거친 거지. 자, 이렇게 2번을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자, 3x 마이너스 5인데? 잘못 풀었나? 문제를 뭐 잘못 썼나? 여기 3x 이거를 잘못 gx가 3x 플러스 1인데 이거 여기 그치? 여기서 잘못 썼네. 3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가 5. 여기가 5. 그죠? 이렇게 3x 마이너스 5. 자, 좀 없어 보이긴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치? 자, 3번 얘 보자 이제 얘. 자, 얘는 f를 g에다 넣고 fx를 g에다 넣고 hx로 넣어야 되네. 자, g 합성 f. 얘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얘부터. g 합성 f부터 구해봅시다. g 합성 f부터. 자, g 합성 f 얘부터 구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자, g란 놈에다 fx. 근데 여기가 x 플러스 2잖아.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2 한 다음에 플러스 1이지. 그럼 3x 플러스 7이네. 3x 플러스 7. 자, 얘가 3x 플러스 7이야. 이렇게. 그게 fx인데 그게 x 플러스 2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바꾸는 거야. 3x 플러스 7을 t로 바꾸는 거지. 왜? x로 바꾸기 위해서. 3x 플러스 7을 x로 바로 못 바꾼다예요. 우리는 얘를 x로 바꾸고 싶은데 한 번에 못 바꿔. 그래서 3x 플러스 7을 t라고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넘어가서 3으로 나누면 x는 t-7을 3으로 나눈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ht가 되는 거고 x가 뭐다? 3분의 t-7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면 3분의 1t고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3분의 6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이렇게. t를 넣으면 3분의 1배 해서 3분의 1을 빼라 이거잖아. 그러면 x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그래서 2번, 3번이 어렵고 3번이 더 어렵네. 알겠지?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f의 n승 꼴의 합성함수 봅시다. 합성을 시켰을 때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자, 여기는 뭐 거듭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1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원래 f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돼 있으면 얘를 한 번 합성시켰다는 거고, 자 3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합성해서 나온 얘를 다시 합성시킨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fn 플러스 1은 fn 합성시킨 걸 다시 여기다가 합성을 시켰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f1 그럼 fx가 똑같잖아. 요거는 얘는 x 플러스 1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가 2가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합성시킨 거잖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거지. 왜? f라는 놈에다가 fx를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다 x 플러스 1을 넣으면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거기에 다시 1이 들어가는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3이 돼 있으면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3이 되겠지. 4가 돼 있으면 여기다 다시 요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점 해보면 f의 10제곱은 10제곱이라 f10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x 플러스 10이 됐겠지. 그쵸? 1일 때는 x 플러스 1, 2일 때는 x 플러스 2, 3일 때는 x 플러스 3, 4일 때는 x 플러스 4니까 10일 때는 x 플러스 10이 된다 이거지. 근데 요거를 만족시킨대. 요거를 그러면 여기 f10에다가 a를 넣었을 때 30이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10인데 걔가 30이 된다는 거니까 a는 20이 되겠지. 그지?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어떻게 일정한 패턴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래.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규칙성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되겠다.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비슷한 문제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옛날 수능 문제인데 상당히 올드한 문제인데 어려워.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풀이로 기억하면 더 어려워. 삶이 힘들어져. 그리고 여기에 곡선이 나오면 우리 나와 있는 풀이 자체가 또 무용지물이야. 못 써먹어.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걸 그대로 쓰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자 봐봐. 요 함수야. 그럼 얘는 gx를 f로 합성을 시키는 거니까 x가 봐봐. 이 함수는 x가 g로 갔다가 f로 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거에 fgx의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은 이 g의 정의역하고 똑같죠. 그치? 자, 얘 f합성 g잖아. 이거의 정의역이 뭐라고? g가 f로 가는 거지. 얘는 g의 정의역하고 똑같아. 정의역. 여기에 공역은 f의 공역하고 똑같다. 그럼 요거하고 요것만 그래프에 남겠네. 그치? f합성 g는 뭐다? g가 다 f 가는 거야. 요거의 정의역하고 요거의 공역만 남는다 이거야. 요거의 정의역과 요거의 공역만 남는다 이거야. 알겠지? 요거의 정의역과 요거의 공역만 남는다 이거야. 그런데 봐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걔가 다 똑같이 해놔 이렇게. g의 정의역은 뭐야? 0부터 2까지야. 그치? f의 공역은 0부터 2까지야. 그러면 요렇게 남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박스 안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빨간색 박스 안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빨간색 박스. 자,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을 먼저 세팅을 해. 그 안에서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립니다 이제. 자, 요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면 g의 정의역이 뭐야? 0부터 2까지지. 0부터 2까지인데 1, 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0, 1 이렇게 요 안에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 이 g가 f로 가잖아. f의 공역 봐. f가 0부터 2까지지.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요렇게 1, 2. 그래서 그래프는 이 안에 그려집니다. 요 하얀색 박스 안에서 그려집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그립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이야. 지금 이게 1단계야. 1단계. 그럼 자, 그립니다. 이제 얘가 G 갔다가 F 가는 거지. 자, G를 봅니다. G를 보면
0부터 2로 갈 때, 0부터 2로 갈 때 함수 값은 2부터 0으로 줄어들지. 2부터 0으로. 그죠? 2부터 0으로 가는 거야. 2부터 0으로. 자, 0부터 2까지 한 번에 그려지는 거네. 0부터 2까지. 0부터 2로 갈 때 함수 값이 2부터 0까지 되는 거야. 2부터 0. 2부터 0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합성을 시켰을 때, 자, 합성을 시켰을 때, 자, x가 g로 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gx의 공역이 f의 정역이 되지. 그렇지? gx의 공역이 f의 정역이 되지. 자, 2부터 0까지 줄어들어. 2부터 0까지 줄어들어를 여기서 보는 거지. 왜? f로 합성시킬 거니까. 2부터 0까지 줄어든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쭉 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그려지지. 이렇게 빨강색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거를 이 안에다 그리는 거야. 잘 봐. 0부터 2로 갈 때, 0부터 2로 갈 때가 0부터 2로 갈 때야. 이렇게. 그 다음 그게 2부터 0까지로 줄어들어. 2부터 0까지로 줄어들어. 2부터 0까지로 줄어들어 어디서 봐? 여기서 보는 거지. 2부터 0까지로 줄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요거하고 요거는 안 나와. 그래프에. 그치? 2부터 0까지 줄어들 때 얘가 쭉 갔다 내려가지. 쭉 갔다 내려오는 것을 이 안에다 그리는 거야. 어떻게? 쭉 갔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자, 어렵지? 처음에 무지하게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합성을 시켰다 이거야. 자, G의 정의역하고 F의 공역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박스 하나 만들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남는 건 뭐야? 자, 여기 0부터 2까지 이 안에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애는 없어진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G의 공역과 F의 정역은 사라져. 걔가 연결을 시켜주고 없어지는 거야. 0부터 2까지 갈 때 GX는 2부터 0까지 내려가. 2부터 0까지 내려가. 2부터 0까지 내려가. 그걸 F에서 찾아보는 거야. 2부터 0까지 내려가를. 그 F에서 뭐 어디에서 찾아야 돼? 정역에서 찾아야지. 왜? G의 공역하고 F의 정역이 똑같다 이거야. 그리고 걔가 없어져. 자, 얘하고 얘가 같다 이거야. 자, GX는 2부터 0까지 떨어져. F 함수에 2부터 0까지 떨어져.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갈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야. 그러면 쭉 갔다 내려가지. 쭉 갔다 내려가. 그거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려지는 거지.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그리는 거니까. 쭉 갔다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게 반대로 합성시켰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우리 책은 안 나오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해보자. 자, 얘가 있습니다. 얘가 G 합성 F. 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질까? 얘가 더 어려울 거야 얘보다는. 자, 그럼 얘는 뭐하고 가야 돼? 얘 F의 정의역과 뭘 찾아야 돼? G의 공역을 표시해줘야겠지. 그리려면. 그치? 자, 요렇게. 근데 어차피 똑같아. 다 1, 2일 거야. 막 이렇게 1, 2. 이 안에 그려줄 거야. 이렇게. 1, 2. 자, 그리고 박스가 그려지고 이 박스 안에서만 그려진다 이거지. 박스 안에서만 이렇게. 둘 다 0부터 2까지잖아. 그치? 자, F의 정의역 여기 0부터 2까지. 그 다음 G의 공역 여기도 0부터 2까지 이렇게. 자, 근데 그래프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야 이제. 자, 뭐부터 가야 돼? F 보니까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가 그래프 모양이 달라. 얘는 0부터 2까지 그래프 모양이 똑같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 모양이 달라.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그립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립니다. 나눠서 그래요. 나눠서. 자, 0부터 1까지 갈 때 0부터 2까지 가지. 그치? 함수값이 0부터 2까지 가지. 0부터 2까지 가는 걸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지. 왜? F 갖다 G 갈 거니까. F의 공역과 G의 정역이 같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없어지는 거고. 연결만 시켜주고. 자, 요거의 공역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갈 때 여기를 보는 거지. 그치?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갈 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쭉 내려가지. 쭉 내려가는 걸 어디다 그려? 여기다만 그리는 거야. 여기다. 왜? 여기서까지만 봤잖아. 0부터 1까지 갈 때 fx는 0부터 2까지 갔고 이거랑 똑같은 게 뭐야? 얘지. 얘하고 얘는 없어질 거라고 연결만 시켜주고 0부터 2까지 갈 때 0부터 2까지를 보는 거야. 근데 그때 그래프 모양이 뭐야? 이렇게 쭉 내려오지. 2부터. 그걸 여기다 이렇게 쭉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F의 정의역이 1부터 2까지 갈 때 둘둘둘 2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2. 그지?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이 찍히는 걸 어디서 봐야 돼? 여기서 봐야지. 여기서. 그럼 여기 보면 뭐야? 여기다 이 찍으면 뭐야? 빵빵빵빵빵빵빵빵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빵빵빵빵빵빵빵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자, 아직도 가물가물하니까 밑에 걸 또 풀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 체크. 어차피 풀라고도 못 풀 거야 이거. 그냥 얘만 그림만 보고 있을 거라고. 그림만. 자, fx를 여기다 합성시키는 거니까 뭐하고 뭘 찾아야 돼? f의 정의역. f의 정의역과 g의 공역. 뭐 치역이라고 해도 똑같을 것 같아 여기서는. 그치? 자, 그러면 자, f의 정의역이 뭐야? f의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자, g의 공역은 0부터 1까지지. 0부터 1까지. 그럼 밑에는 안 그려진다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박스가 그려지고 흰색 박스가 그려지고 요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 박스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자, 보통 그래프 그리라고 하지 않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 개형이 뭘까? 이렇게 해서 보통 문제가 나와. 그럼 이 안에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F 갖다가 G 가는 거야. F 보는 거야. F 보니까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 안 바뀌잖아, 모양이. 이게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처럼. 0부터 2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뀌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뀌는 걸 어디서 봐야 돼? 여기서 봐야지, 이제. 그치? 이거는 이제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래프에.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요거지. 그치? 요때 모양이 어떻게 돼? 내려갔다 올라가지. 그거를 0부터 2까지 그려주면 되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끝났는데 이제. 자, 합성을 시키는데 x가 f로 갔다 g로 가는 거야. 그지? 자, fx에서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 얘를 여기다 합성시켜가지고 그리잖아. 그치? 0부터 2까지 바뀔 때 이 f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뀐다 이거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뀐다 이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뀌는데 그때 g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g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 바뀔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뀔 때 함수값이 이렇게 V자 형태가 그려진다는 거잖아. 그걸 어디다 그래? 여기다 그리는 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로 그린다고 이렇게. 자, 이거를 많이 연습해봐야 돼. 설명 많이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면 또 안 돼. 넘기다 보면 이제 RPM이나 이런 책들 보면 다 나올 거거든. 해봐야 돼, 알겠지? 자, 역함수 한번 배웁시다. 역함수.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 x가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뭔 말인지 알겠나? 자, 이거야. 자, 이거를 그냥 이걸 읽으면서 이해해가지고 개념을 숙달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다. 무지하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자, 봅시다. 쉽게 설명해 줄게.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y에서 x로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걔가 바로 f의 역함수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한번 보자. 얘는 x에서 y로 함수잖아. 그치? 근데 y에서 x는 함수일까 아닐까? y에서 x는 함수가 안 되죠. 왜? 여기 지금 c는 갈 애가 없잖아. 그리고 b는 1한테도 가고 2한테도 가니까 대응하는 놈이 2개 이상이지. 그치? x값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로만 정해져야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는 없는 거지 벌써. 그러면 역함수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근데 역함수가 있겠죠. 왜냐? 자,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야. A도 갈 데가 있어. B도 C도 D도 다 갔어. 하나씩. 오직 하나씩 대응을 했지. 그럼 얘는 역함수가 있겠지. 아, 그러면 얘는 안 되고 얘는 됐던 이유가 뭐냐? 애초에 원래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이렇게 남는 애가 있어도 안 되거든. 남는 애가 여기는 없네요.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도 안 돼요. 자,
x라는 놈이 1, 2, 3이야. 얘가 4, 5, 6, 7이야. 얘가 f라는 함수야. 만약에 이렇게 대응했다고 해봐. 그럼 얘는 f는 있지만 f의 역함수는 없다 이거야. 왜? 7이 갈 데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7이 없어져야 돼. 그럼 이런 놈을 뭐라고 그래? 1대1 대응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고, 자, 역함수를 뭐 inverse function, 근데 뭐 그냥 역함수라고 읽어요. 자, 그리고 역함수는 f 위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얘는 뭐라고 읽는다? f의 역함수라고 읽는다. 자, 정방향 함수가 f야. 역방향으로 함수가 된다면 그게 바로 역함수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자, 원래 함수 f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된다 이거야. f의 역함수에다가 y를 넣으면 x가 된다 이거지. 자, 봐봐. 원래 함수에다가 f를 넣으면 y가 되지. 역함수에다가는 y를 넣어야 x가 되겠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 원래 방향이 원래 함수, f라는 함수. 역방향으로 하는 게 역함수다 이거야. 근데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 때만 된다 이거야. 자, 여기서 지금 역함수 존재란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해가지고 1대1 대응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얘 5글자로 줄입니다. 자,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 5글자지.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1대1 대응. 이게 같은 말이다.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이다 이거지. 역함수 존재 뭐라고? 1대1 대응. 이런 거 좀 적어놔.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는 뭐다? 1대1 대응하고 같은 말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역방향으로 되려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자, 원래 함수에다 2를 넣었을 때 b가 됐어요. 자, 그럼 역함수에다 b를 넣으면 1이 된다 이거지. 그죠? 원래 함수에다가 2를 넣었는데 c가 돼서 역함수에다 c를 넣으면 2가 된다. 역함수에다가 c를 넣으면 2가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역함수는 대응 관계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대응 관계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역함수는 역함수 자체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원래 함수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야, 항상. 연결지어서. 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역함수는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자, 예제 문제 이거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잖아. 그러면 x와 y를 바꿔 일단 이렇게. x와 y를 바꿔. 그 다음에 얘를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2y는 1 넘겨봐. x-1이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가 바로 역함수다. x와 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 이거야. x와 y를 바꾸고 y는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럼 보자. 여기 역함수 성질. x에서 y로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걔가 1대1 대응이래. 자, 그러면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대응이 되겠지. 그지? 자, 역함수의 역함수야. f의 역함수라고 읽어. 역함수의 역함수야 원래 함수가 되겠지. 그지? 반대로 갔다 다시 원래로 가는 거니까. 그치?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을 시켰어. 합성을 시켰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겠지.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봐봐. 합성을 시켰다는 게 봐봐. 여기서 보자. 일로 가는 함수가 f지. 일로 가는 함수는 f의 역함수지. 자, f 함수가 이거야. 거기에다 f의 역함수 합성시켰다는 것은 얘가 일로 간다는 거잖아. 다시. 그럼 x 넣으면 y 대타 다시 x가 되는 거지. 그럼 합성을 시키는 순간 뭐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겠지. 그치? 이쪽에서 시작이 똑같지. 갔다가 다시 오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자기 자신 그대로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따지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시키거나 그러면 원래 함수가 된다. 아니,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자, 요 말이 요 말. 자, 그다음
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 y에서 x로의 함수 g가 있다.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지? 그지? 합성시키면 항등함수. 순서 바뀌어도 똑같이 항등함수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세 함수 f, g, h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합성을 시킨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순서가 바뀐다 이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자, 요거 보자, 요거. 이게 왜 그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다고 해봐. 얘가 F야. 얘가 G야. 그럼 얘는 F의 역함수고 얘는 G의 역함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X에서 G로의 함수가 뭐야? G 합성 F지? G 합성 F가 뭐야? X에서 G로의 함수잖아. 이거 합성함수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거의 역함수라고 해봐. 이렇게 X에서 G로의 함수의 역함수. 그러면 G에서 X로의 함수지. 그래 안 그래? 그치? G에서 X로의 함수잖아. 요게 되잖아. 요거. 자, X에서 G로의 함수가 뭐다? G 합성 F라고. G 합성 F라고 이렇게. 자, G에서 X로의 함수다. 그러면 결국에 요거의 역함수지. 근데 G에서 X로 갈 때 요거 갔다가 얘 가지. 그죠? 자, F 갔다 G 갈 때 G 합성 F라고 하잖아. 먼저 간 걸 오른쪽에다 쓰지. 나중에 간 걸 왼쪽에다 쓰고. 그지? 자, 그러면 역함수면 요거의 역함수로 가면 여기서 일로 가잖아.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디 먼저 들러? 얘부터 들르지? 그럼 얘를 어디다 써야 돼? 왼쪽에다 써야 돼? 오른쪽에다 써야 돼? 오른쪽에다 써야지. 그지? 먼저 가는 놈은 오른쪽에다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여기다 쓰는 거지. 나중에 얘 가지. 그걸 앞에다 쓰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합성시킨 다음에 역함수를 하면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막 H까지. 그러면 다 바뀌는 거지 이렇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가고 다 이렇게 다 바뀐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합성시킨 다음에 역함수를 취하면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알겠지?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역함수 그래프. 자, 역함수 그래프. 자,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그거 역함수가 있단 말이야. 이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우리가 y는 x 대칭했을 때 x좌표, y좌표가 바뀌었잖아. 우리가 도형이동에서 배울 때. 그지? 그것처럼 역함수 할 때 x랑 y 바꿨지. 그지? 그러니까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a, b가 y는 x 대칭이면 b, a가 됐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지. 오케이? x와 y를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으면 이렇게. 이때 요거야. 자, 역함수가 나오잖아. 아주 중요한 개념. 대응 관계를 바꿔서 생각한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태도야. 대응 관계를 바꿔서 생각한다.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전체 그 역함수 문제의 한 80%로 가면 10%도 안 될 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는. 그리고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는 대부분 수준 낮은 문제.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그 관계가 뭐다? 대응 관계가 달라진다 이거지.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이게 또 바뀌는 거죠. 근데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니까 얘 보자 얘를 이용을 할 때 이거의 역함수 구해서 x에다 7 대입했더니 y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얘를 대응관계로 바꾸라고. 역함수에다 7을 넣어서 2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원래 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7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대응관계를 바꾸라 이거야. 역함수 직접 구하지 말고. 오케이? 그러니까 역함수를 얘를 문제를 보면서 역함수를 굳이 얘는 꼭 반드시 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 이거지. 자, 얘를 이렇게 대응관계 바꿔서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온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자, 2 넣으면 7이 나온다. 2 넣으면 7이 나온다. 자, 빼보자.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a는 2겠네요. 자, a가 2면 b는 3이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요거. 얘는 역함수에다 2를 넣으면 0이 나온다.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0을 넣으면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요게 또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f라는 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3이 나오네 이거지.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일단 x에다 0 넣으면 b만 남는데 b가 2라는 거잖아. 그러면 fx는 a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x에다 2 넣으면 3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a가 2분의 1인가? 이렇게. 그러면 fx가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6을 넣어라. 여기다 6 넣어. 그럼 3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네 이렇게. 맞나? 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자, 대응관계 바꿔서 생각한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중요한 내용. 자, 키포인트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야.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 존재. 자,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런데 아까 백쌤이 말하기를 역함수 존재하고 똑같은 말이 뭐다? 얘가 똑같은 말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자, 근데 1대1 대응은 증가감소가 바뀌면 될까 안 될까? 1대1 대응은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되죠. 왜?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뭐야?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함수가 뭐 이렇게 되거나. 근데 그러면 이때 x값은 같지만 x값은 다르지만 y값은 서로 같잖아. 얘도 x값은 다르지만 y값이 같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다섯 글자 바뀌면 안 돼.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프가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돼. 그리고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돼를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서로 같은 부호여야 돼. 그치? 기울기가 서로 같은 부호여야 되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그치? 근데 그거를 또 이 다섯 글자에 맞출 거라고. 누가? 백쌤이. 자, 어떻게?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 곱해서 기울기를 곱해. 직선일 때 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서로 같은 부호여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 이거지. 같은 부호여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세트로 기억을 하자고. 요거를 세트로 기억하자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얘가 양수야. 자, 이거는 얘가 또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애초에 그냥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미지수가 있었으면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냥 곱하는 걸로 합시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1 k가 0보다 큰 거고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k가 1보다 작아 얘가 기울기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얘들아? 자, 근데 k가 1보다 작다가 맞나? 맞겠죠. 그치? 맞겠지. 자, 그러면 그리고 x가 1일 때 값이 서로 같긴 해야 되는 이 문제 같은 건 같기 때문에 k가 1보다 작다 하면 될 것 같아 바로. 자,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6번 봅니다. 자, 역함수에서 강조했던 거. 자, 역함수는 대응 관계를 바꿔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역함수 존재는 1대1 대응. 증가함수가 바뀌면 안 돼.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역함수가 얘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죠. 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 20%, 10%에 해당하는 그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A야. 그럼 X와 Y를 바꾸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 Y가 X-A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Y는 2X-2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 역함수인데 걔가 얘하고 똑같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뭐야? A가 1이겠네. 그지? A가 1이고 B는 뭐야? 2죠. 자, 그리고 직선에서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역함수의 역함수의 기울기는 2지. 직선에서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기울기 곱이 1이야. 기울기 곱이 1이라고. 알아들었니,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y는 x 대칭이라고 했을 때 원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해봐.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1이야.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 1,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기울기가 x좌표 y좌표 서로 바뀐 거지. x좌표 y좌표 서로 바뀐 거지. 그지?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 구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2,1이야. 그럼 얘는 1,2지. 얘가 2,3이야. 그럼 얘는 3,2지. 아니 3,2야. 그럼 얘는 2,3이겠지? 두 개 곱하면 항상 1 나오겠지. 그치? 직선에서 항상 그렇다. 직선에서는. 자, 그래서 역함수일 때 직선은 기울기 곱이 1이다. 이거 알면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 자, 합성시킨 거 역함수야. 자, 합성시킨 거의 역함수. 얘는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 합성시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2를 대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거 합성시키면 순서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걸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F 역함수에다가 G 역함수에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만 구하면 돼. 얘. 자, 얘 잘 봐, 얘. 이거에 또 역함수 구해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야. 자, 역함수에다 2를 대입했다. 그러면 그 말은 원래 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2가 나올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구하려면 얘를 K라고 해서 원래 G라는 함수에다가 K를 대입하면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해야 2가 나올까? 1을 대입해야지. 1. 그러니까 애초에 뭘 대입하면 2가 나올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 원래 함수에다가 뭘 넣어야 2가 나올까 이거지. 여기다가 뭘 넣어야 2가 나올까. 근데 그 숫자가 대부분 쉽게 나올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1이야, 1. 그러니까 얘가 1이야. 얘가 1. 요게. 자, 그럼 얘도 원래 함수에다 뭘 넣어야 1이 나올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1이 나올까? 뭘 넣어야? x에다 뭘 넣어야 1이 나와? 3분의 2죠.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그지? 이게 안 된다고? 그치? 여기다 3분의 2 넣어봐. 2 빼기 1이면 1이잖아. 그치? 뭘 넣어야 1이 나올까? 이거 생각해보면 된다 이거야. 여기다 1 넣지 말고. 오케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바꾸든가.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자, 얘도 자, 요거부터 전개하면 바뀐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으나 마나인 놈이 있어.
있으나 마나 있는 항등함수 이런 것들은 있으나 마나잖아. 뭐 자기 자신이 그대로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지. 항등함수는 있으나 마나 이거야. 있으나 마나. 얘는 없어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된다. G의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원래 함수야 뭘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지? 그러니까 뭘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숫자도 되게 쉽잖아. 3이잖아. 3. 얘는 3이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 푼 건가? 그러면 일단 이 두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자, 두 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뭐 순서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를 생각할 때 F에다가 뭘 넣어야 A가 나올까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잖아. 왜? 역함수가 안 나와 있잖아. 역함수 여기다 그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도 부정확하게 그리면 문제도 안 풀릴 거고. 자, 원래 함수에다가 뭘 넣어야 A가 나올까 이거지. 자, A 나오는 놈이 어디야? 요 놈이지, 요 놈이지. 이렇게 얘를 구하면 되지. 얘하고 똑같은 놈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지, 여기. B가 되겠지, B. 어떻게 알아? Y는 X 위에 있다는 것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치? 요 길이 다 같잖아, 이렇게 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B가 되겠지, B. 그럼 얘가 B구나. B. 그럼 F의 역함수에다가 B를 넣으면 되겠네. 그 말은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B가 된다. B가 될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원래 함수에다 뭘 넣어야 B가 될지. 자, 그럼 원래 함수에다 뭘 넣어야 B가 될까요? 요거네, 요거, 그죠? 요거, 그치? 얘를 넣어야 되네, 얘. 근데 얘하고 똑같은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C네, 그럼 얘가 C. 그러면 원래 함수에다 C를 넣어야 B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 답이 C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이거 역함수가 얘다. 두 함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 원래 함수? 자, 얘를 뭐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거잖아. 10이니까 뭐 되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좀 더 잘 그리자. 잘. 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자, 이거에 역함수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근데 걔가 뭐다? y는 x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이렇게. 이렇게 y는 x. 요거 위에 있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때 여기가 p가 된다 이거지. p. 자,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증가하는 함수일 때 그래. 감소하는 함수인 경우에는 밑에 참고에도 나와 있던데 교점이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함수에 따라서. 그래. 자, 일단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딱 하나만 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여기. 이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와 여기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자, 원래 함수, 역함수.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y는 x와도 만나는 거니까 3x 플러스 10과 y는 x. x는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겠지. 왜? y는 x 위에 있으니까. 0,0이고. 그럼 여기에서 0,0까지의 거리가 결국에 OP의 길이가 된다 이거야. 그럼 뭐야? 5 루트 2가 되겠지.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니까. 그지? 그래서 5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참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fx, x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한해서 이 범위에 한해서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자,
자, fx 요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물론 y는 x 위에도 있지만.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 이거야.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자, 문제 풀어봅시다.